안녕하세요, 유태양 작가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도시 두바이 부동산에 대해서 최근 문의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불황인데 몇 안 되는 올라가는 부동산 시장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두바이에서는 어떤 식으로 부동산을 지을까? 이런 부분 궁금증 한번 가져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두바이의 주거 형태는 좀 다양합니다. 로컬, 즉 UAE 국적자, 소위 말하는 에미라티들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우리로 치면은 타운하우스 같은 데 사는 경우가 많고요. 또 외국인들 중에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중국 혹은 서양에서 온 사람들은 대체로 아파트, 좀 널찍한 아파트를 삽니다. 그리고 서민층과 빈곤층을 차지하고 있는 대다수의 서남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은 아파트를 쪼개서 사는 우리가 고시원과 유사한 쉐어하우스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들 보면은 이게 어떻게 지어지는지,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는 어떻게 아파트를 짓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 개발사에서 일하는 친구의 힘을 빌려서 아파트 스튜디오, 건설 스튜디오를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쇼룸, 모델하우스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두바이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넘버원 브랜드는 이마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이마르라는 브랜드는 공공기관이고요. 두바이 정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도 막대하고 퀄리티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1등급 브랜드들이 선두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는데 뭐 엘링턴이라든지 뭐 두바이 프로퍼티라든지 다막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1티어로 분류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쇼바인데요. 쇼바이라는 친구의 도움으로 부동산 어떻게 두바이는 짓는지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태양 작가입니다. 오늘은 두바이 부동산 임장 여기 나와 있는데 뒤에 쇼바라는 브랜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현지에서는 한 1티어, A티어급 건설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매니저 중에 한국분이 좀 계셔가지고 놀러 왔습니다. 이게 뭐 투자를 권유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참고차 제가 말씀드리러 왔으니까 한번 같이 이 사이트를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쇼바라는 건설사에 재밌는 게 자신들이 어떻게 건설을 하는지 그런 걸 좀 보여주려는 익스피리언스 룸이 있대요. 무엇보다 좀 하청이라든지 제도급을 많이 안 주는 걸로 품질의 자부심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그걸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쇼바는 여기 계신 어르신이 창업자인데 인도 분이시래요. 그래서 두바이는 진짜 인도인들이 많습니다. 뭐 최상위층부터 뭐 극빈층까지 많은데 보면 5만 왕궁을 지은 엄력을 살려서 출발한 건설사라고 하네요. 실제로 궁전이 이렇게 지어졌다고 해요. 보시면 이게 손잡이가 있는데 이건 금이면 좋겠지만 금이 아니고 도금인데 실제로 오만 궁전은 이게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콘크리트 월이 몇 개로 레이어가 돼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총 7개의 레이어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 락쿨 인슐레이션이라는 부분인데, 그거의 특징은 3가지가 있어요. 두바이가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더운 거를 이제 예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더운 거, 소리, 그 다음에 불까지 예방을 해줘요. 그래서 보통 두바이 이제 집 같은 거 보시면은 금이 많이 가 있거나 아니면 누수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두꺼운 락쿨 인슐레이션을 넣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수영장이고요. 수영장도 1m 띄워서 저희가 만들어요. 그 이유가 만약에 수리가 필요하거나 물이 새면은 저렇게 맨홀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제 테크니션이 들어가서 고치고,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수영장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바닥에서 요만큼이 떨어져 있는 거죠? 네네네. 오, 요 뒤에서 그러니까 유사시에 문제가 생기면 그 스텝이 들어가서 작업하시는 네, 거고. 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이것도 뭐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한국어로 화강암인데 그레나이트거든요. 이것도 다 붙어있지 않고 이렇게 독일 기술을 써서 클램퍼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띄워놨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바이가 많이 덥다 보니까 열 전달할 때 이제 콘크리트 벽 안에 들어가지 않게 돼 있고, 이렇게 갭이 있으면은 쿨다운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 자재 같은 것도 부셔지지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걸 다 생각을 해서 이런 디테일을 넣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바닥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바닥도 6가지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고무 부분이죠. 어쿠스틱 멤버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저희가 5성급 호텔 가면은 되게 조용한
조용하고 층간소음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이 고무가 다 깔려있어요. 모든 바닥에. 그래서 저희도 스튜디오부터 빌라까지 다 깔아주고요. 네. 그리고 이 타일 부분에서도 사실은 바로 시멘트에서 타일을 붙이는 것보다 이런 모양으로 패턴을 만들어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외부에 어떤 압력이 가해져서 부셔질 때도 이게 흡수가 바로 타일로 가지 않고 이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타일도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긴급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그 저희 층간소음 때문에 네. 진짜 이웃끼리 많이 싸우고 저희도 한번 맞아요, 싸웠거든요 맞아요. 지난달에. 근데 네. 두바이는 어때요? 두바이도 층간소음이 있는 빌딩들이 있고 그거를 만드는 이제 개발사가 있어요. 그래서 쇼바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저희가 좀 이따가 쇼하우스를 갈 텐데 정말 층간소음이 없어요. 근데 어떠한 심한 데는 이제 옆에 TV 소리 다 들리고 위에 저희 집 위에는 물 소리가 들리고 하거든요. 가끔씩. 네, 그래서 한국처럼 심하진 않은데 여기도 있다. 있으시죠? 층간소음. 잘 지은 건물.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벽인데요. 이제 저희가 두껍게 항상 벽을 만들잖아요. 근데 주방이나 화장실은 벽을 두껍게를 못 써요. 그 이유가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집에 그러면은 이제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주방이나 화장실은 이렇게 파티션을 써서 이렇게 네, 소음도 막아주고 뭐 불났을 때도 방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듭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타워 에어컨을 세우거나 아니면 시스템 에어컨을 매립하는 식으로 에어컨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치 호텔에서 보는 것처럼 천장 내에 AC 시스템이 매립이 돼 있고 그 다음 배기구를 통해서 이제 찬공기가 공급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건물에서 기본적으로 찬공기가 계속 꾸준히 공급이 되고 있고 그게 이게 프레시에어로 나오면서 공기순환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상업용 건물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 메인터넌스는 한국 에어컨이랑 완전히 달라요. 뭐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중동 기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덥기 때문에 사실 창문을 열어서 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그거를 상업용 건물에서처럼 국내에서 공기를 자동으로 순환시켜주는 시스템이 건물마다 다 빌딩이 돼 있는데 이걸 시공을 잘 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냄새가 섞인다든지 습도가 많이 들어온다든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구나. 나라가 덥고 좀 환기가 어렵다 보니까 에어컨 결국은 다 시스템 스타일로 들어가는 상업용과 유사하게 그 시공 능력이 여기 건설사 실력을 가르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다. 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게 건강에 바로 영향을 미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꺼놔도 뭔가 바람이 느껴져요. 뭔가 이렇게 공기 순환이 되는 듯한. 그래서 저는 에어컨을 잘 안 틀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고요. 일단은 여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화장실도 이제 콘크리트도 다양하게 이제 레이어가 되어 있고 아까 바닥이랑 다르게 여기는 또 파이버가 들어간 콘크리트예요. 이제 누수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무겁고 그다음에 당연히 미끄러지지 말라고 잘 돼 있고 하수 시스템도 되게 잘 돼 있는데요. 4가지 방향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반을 저희는 채워 넣는데요. 그 이유가 물을 채워놔야지 이제 나쁜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나 악취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반을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스톱인데요. 이제 욕조죠. 그래서 이제 욕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지 않고 듀라빅에서 저희가 수입을 하고요. 그 듀라빅이라고 되게 세라믹 만드는 회사 제일 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다이렉트 소싱해서 이제 웨어하우스에 냅두고 이런 수전이나 웬만한 건 저희가 다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도 보시면은 욕조가 띄워져 있어요.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당연히 이제 뭐 기술이 들어가긴 하지만 만약에 욕조를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타일이나 그런 거는 데미지가 가지 않게 돼 있고 또 저기 검은 색깔 레이어 보이시죠? 거기가 약간 누수 방지하는 그 레이어인데요. 저희는 전체 레이어에 쓰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엣지 부분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거기로 사실 물이 새기 때문에 저희는 다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샤워 공간인데요. 여기도 이제 타일이 조금 기울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끝에 타일은 완전 이제 기울기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네, 한국에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여기도 돼 있습니다. 이거는 거울이고요. 이건 저희 회사에서 만든, 자회사에서 만든 거울이고 수전도 저희가 만들고요. 네, 다른 거는 이제 듀라빅에서 직접 가져오고 웬만한 것들은 다 수입해서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기 동색깔 프레셔 보이시죠? 저게 프레셔 컨트롤인데요.
특히 외국의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누가 물을 쓰고 있는데 설거지를 한다. 그러면 갑자기 온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물줄기가 물이 안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저게 밸런스를 잡아줘서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똑같은 온도로 똑같은 물줄기로 이제 쓸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1층에 사시던지 60층에 사시던지 같은 온도. 약간 저게 구리색. 다, 네, 구리색. 저게 프레셔 컨트롤. 네. 다 컨트롤하는 거. 쇼바 같은 경우에는 주방은 fully equipped 해가지고 옵션이라고 하죠.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냉장고 시먼스 거거든요. 네, 냉장고. 그다음에 식기세척기 시먼스 거. 시멘스. 네. 그다음에 이제 오븐, 가스레인지, 후드 이렇게까지. 그다음에 이제 세탁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다 옵션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주신 매니저님이 외국 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그 뭐냐면은 한국은 보통 언퍼니시드 상태로 주택이 거래가 돼요. 무슨 소리냐면 가구 없이 우리는 뭐 전세건 월세건 보통 들어가지는 원룸 정도 말고는. 근데 사실은 두바이나 중동 국가들은 퍼니시 상태냐 언퍼니시 상태냐 가구가 있냐 없냐에 따라 집 가격도 달라지고 월세 가격도 달라져요. 그리고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네. 보통 가스레인지를 쓰나요? 왜냐면 한국은 인덕션으로 지금 많이 바뀌는 추세거든요. 두바이는 아직까지는 지금 거의 다 가스를 쓰고 있어요. 아파트 경우에. 근데 빌라는 이제 인덕션 많이 써요. 왜냐면 솔라를 두기 때문에. 네. 솔라라는 여기 태양전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 태양열 맞죠? 맞아요. 그리고 가스가 되게 싸요. 아 역시 산유국의 위험. 이게 다른 게 렌터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대화비를 전기세로 나와야 버리기 때문에 인덕션으로 하면은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렌티가 내건 말건 그거는 그렇죠. 그 사람이 내는 거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화재 예방과 그다음 유독가스 예방을 위해서 인덕션 놓는 게 낫고 가스가 좀 지저분해요. 집이 저희가 인덕션을 바꾼다면 되게 좋거든요. 냉장고가 보통 빌트인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 양문형 적응되셨고 막 김치냉장고에 이거저거 다 때려 넣으시는 게 적응되셨으면 여기는 냉장고 용량이 거의 절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거 여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 대가족 사시는 분들 특히. 그래서 뭐 김치냉장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서 그 이제 키친 덕트를 보면은 가스레인지나 이게 뭐 인덕션 위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공기가 빨리 올라가서 외부로 배출된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아파트를 보면은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이게 애당초 벤트그의 기능이 아니라 공기 순환기의 기능인 거예요. 팬이 들어가 있어갖고 옆으로 공기가 나오면서 에어 커튼처럼 그래서 주변에 기름 튀는 거 막는 에어 커튼 만들고 그 다음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이지 벤트가 공기를 뺀 용도가 아니에요. 계란 후라이드를 하든 햄을 굽든 그 연기는 다 어디로 가냐? 천장에 다 보입니다. 여기를 안 빨리면. 그럼 어디냐? 저기로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음식 위에서 바로 빨라 올리는 거랑 저기서 빨아 올리는 거는 다르죠. 효율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바이에서 아파트 보실 때 벤트 있네. 근데 이거에 깜빡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공기순환기인지 진짜 벤트인지 위에 연결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중동에 그러니까 뭐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 모르겠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 이거 꼭 확인해보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현관문인데요. 현관문은 55mm, 그다음에 호두나무로 이제 돼 있고요. 되게 두껍게 돼 있고, 하지만 문이 되게 잘 닫히는 이유는 여기 4개의 핀치가 있어서 그렇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16분 정도 이제 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 문이 가벼우면은 좀 집이 좀 싸구려 느낌도 나고 해서 차처럼요? 뭐 그것도 있고 애들이 그러고 부셔요 문을. 좀 저희 남자여가지고 큰 애가 장난이 심하게 치면 문이 휘청휘청합니다. 이거는 이제 집 안에서 44mm. 이것도 집 안에 이제 문입니다. 저는 문이 묵직한 게 확실히 좋더라고요. 맞아요. 묵직한데 잘 닫혀요. 네. 나이스. 저희가 실제로 집 가면은 알 것 같아요. 이제 한국처럼 이중 샷이 돼 있고, 이제 어느 정도 팅팅도 돼 있어서 UV 라이트 이런 거 다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만약에 이게 셔터 프루브라고, 만약에 이게 부셔졌을 때 조각이 떨어지지 않고 금방 가게.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좀 안전하잖아요, 혹시나. 네.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중동이 햇볕이 엄청 뜨겁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기본 썬팅이 들어갔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두꺼운가요? 이 썬팅 들어가는 게? 아니면 뭐 그쵸.
건축 양식상 태양열을 막기 위한 뭐 다른 뭐 시도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발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느 정도 이제 법으로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쇼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많이 막아주는 편이에요. 지금 보시는 게 약간 소바의 자랑거리 같은 거라고요? 좀 설명해 주세요, 매니저님. 네, 그래서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은 이 아티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저희 아티클을 쓴 건데, 어떻게 저희가 그 감리라고 하죠. 그것까지 트리플 컨트롤 체크까지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한 거고요. 네, 오늘은 두바이에 있는 부동산 어떻게 지어지는지,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뭐 같이 동행해 주신 매니저님이나 교민분들 이야기를 들어서도 알겠지만, 가령 펜다가 우리랑 다르고 냉장고도 작고 그다음에 단열 방식도 다르고 이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두바이에서 거주할 계획 있는 분들은 집을 빌리거나 구매하실 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미리 살펴보시면 원하는 형태의 매물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그리고 사우디에서 재밌는 현상 또 취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양 작가였습니다.